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과 상담 잘했습니다. 이 상품 설명 꼼꼼히 잘했고요. 고객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계약으로까지는 안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조금만 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 들을 때 솔직히 허탈하지 않으세요? 막상 다시 연락드리면 뭔가 닥달하는 것 같고 점점 그러다 보면 연락이 뜸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잊혀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상담을 하는데 계약이 마구마구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가 다를까요? 말을 더 잘해서, 운이 더 좋아서, 또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 아니요. 딱 세 가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센스입니다. 사실 센스는요, 타고나는 거긴 합니다만, 타고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지껏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대인관계를 하며 내 몸에 밴 말투나 또는 습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센스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조금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을 하고 있고 내가 연습을 한다면 처음에는 인위적일지언정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어느 순간 센스 있다는 얘기 들으실 겁니다. 영업 실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영업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분이셨는데 임신을 하셔서 태아보험을 문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태아보험을 시어머니가 가입을 해주시는 상황이고 당연히 보험료도 시어머니가 내주려고 하시는 상황이라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분과 저 이렇게 셋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아무래도 친정엄마만큼 막 편하진 않잖아요. 상담을 다 마치고 이제 인적사항을 받는 부분에서 특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일부러 이 병력사항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며느리분께 따로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죠. 아까 인적사항 여쭤볼 때 최근 5년 이내의 병력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옆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껄끄러워 하실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자리에서 여쭤보진 않고 따로 여쭤보려고 지금 전화 드렸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되게 세심한 배려에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분께서는 실제로 갑상선 그 항진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괜히 시어머니가 알면 찝찝하기도 하고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출산을 했는데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유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화살이 며느리에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상황까지 고려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행동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센스 있고 고마워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센스를 인위적으로라도 연습을 해보는 방법은 일단 말보다는 글로써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글은 상대방에게 내가 전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한 다음에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나는 최대한 너를 배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센스라는 건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친구들끼리 흔히 약속을 잡을 때도요, 야,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다 찾아놓고 심지어 그 음식점에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차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근처 주차장에 어디다 주차하고 어떻게 걸어오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센스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맛입니다. 말맛. 이 말맛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녹취를 들어보면요, 일단 뭐 전문성이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기 전에 일단 상담이 재미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서 수업 시간에 정말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게 설명하는 국사 선생님 같은 캐릭터 꼭 있잖아요. 내용이 좋을지언정 말에 다이나믹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버전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고객님, 보험은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드는 보험, 실비나 암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게 있고요. 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드는 보험, 연금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고객님, 보험은 크게 보면 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드는 보험. 예를 들면 실비 또는 암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이 보험이긴 하지만 목적이 저축하기 위해서 드는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험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 같은 내용이더라도요. 이 말맛에 따라 전달하는 이 힘 자체가 다릅니다. 상담을 할 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상담이 잘한 상담이 아니고요.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전달을 하는 상담이 잘한 상담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객은요, 보험의 역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맛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요, 바로 본인이 상담한 녹취를 이 어플 중에 클로바노트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실행해서 이 녹취를 여기다가 호환을 시키면요, 이 텍스트로 다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아까 내가 상담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텍스트를 하나의 대본이라 생각을 하고 개선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만 해도요, 제가 장담하는데 2달만 하죠? 금방 늡니다. 내가 경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복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동화책 읽는 것과는 다르게 그 상황의 분위기를 내가 아니까 충분히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내 분야에서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매사에 이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까? 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이 카톡이 딱 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롤모델은 어떻게 답장했을까? 어떤 이모티콘을 썼을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약간 좀 거절성의 네거티브한 의견을 냈어요. 이때 팔짝 버튼을 누르고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롤모델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을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갖다 붙여보는 거죠. 외적인 모습까지도요. 이 사람은 어떤 벨트를 냈지? 이 사람은 헤어 제품을 어떤 걸 쓰지? 이 사람은 구두나 정장은 어디서 맞추지? 이 사람은 타이를 어떻게 매지? 등등등 그냥 도플갱어가 되시면 됩니다. 거기서 틀을 잡아놓고 여기서 내가 추가할 부분이나 뺄 부분을 빼면서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본인만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했을 때 연습생 생활했을 때도요. 노래가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아티스트를 똑같이 카피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사를 A4 용지에 뽑아놓고 숨소리 슬래시로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숨 쉬지?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어떤 애드립 라인을 하지? 이 사람은 발음을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은 어떤 톤을 쓰지? 그냥 아예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불러보기도 하고 똑같이 따라할 부분은 따라하고 하면서 모방과 삭제 이 부분을 밸런스 있게 조절해 나가면서 본인만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와 노래 잘한다 이 얘기 듣는 겁니다. 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롤모델을 잡아놓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만큼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센스, 말맛,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영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영업 잘하는 동료분들 중에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아마
거의 다 장착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돌려보시면 좋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들어오셔서 다양한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